무정한 사회를 볼게요. 교재 저기 몇 페이지야? 96페이지랍니다. 이렇게 그림 있고요. 오늘 빨리빨리 좀 마무리 정리하고 그 남은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커피 이야기랑 문화유산 문제 좀 풀고 그러고 갈 거야. 요즘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좀 총정리할 때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아까 뭐 채윤이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텐데 여기 뜻풀이 나오죠. 국정부가 미친 척하고 저런 거를 내. 근데 꼭 이 지문에서 낼까 다른 지문에서 낼까 그거는 모르지. 모의고사에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는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 어휘까지 읽지는 않을 거야. 기억을 하셔야 돼.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문화유산인데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왔던 게 이런 거 빈칸 넣기 나와. 지시어 연결어. 주로 이제 빈칸 넣기가 이제 지문에 맞춰서 나오면 보통 이제 사실적 읽기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피 이야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저거 내기로만 마음 먹으면 어디서 내든 아무렇게나 내면 그만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 뭐 그거 다 빈칸 만들어서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독서는 되게 지루하거든. 재미도 없고요. 문학보다 더 좀 힘든 영역이기도 하죠. 수능에서 실제로 이 비문학에서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파트고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 근데 잘 들으셔야 돼. 그거 반복적으로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카라든가 어느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가 귀찮아집니다. 쑥 넘겨버릴 거야. 그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글을 못 읽어서 텍스트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사고력과 이해력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내 머리가 사고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글을 읽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머리의 속도랑 잘 드러나야 돼. 머리의 속도랑 눈의 속도가 일치해야 돼. 보통 이걸 우리가 정독한다, 차근히 읽는다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대충 내용을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독하려고 해도 쑥 넘어가 버릴 거야. 머리 속도가 못 따라와. 그래서 항상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 지도할 때 학습 지도죠. 뭐 시켰냐면은 필사라 그래가지고 베껴 써오는 거 시켰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컨셉은 없지. 이거 베껴 쓰는 것도 너무 무식하기는 하고. 근데 그 왜 베껴 써오라고 했을까? 요 머리 속도를 좀 늦추려는 거야. 글자를 쓰면서. 근데 베껴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사실은 우리가. 그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공부하긴 어렵겠지만 뭐 집에서 자기 전에 한 지문씩만 뭐 매일같이 읽을 필요도 없잖아. 하루에 한 지문, 매일같이 읽는 게 좋긴 하죠. 반복해야 되니까.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지 않는 거랑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이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쑥쑥쑥 다 받아들여지지도 못해. 특히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는 내용이 좀 베베 꼬여. 워낙 개인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야. 왜 이게 개인적인 견해가 많냐면 요 단원 자체가 비판적 읽기라는 거야. 그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글을 누군가는 읽으면서 나는 글쓴이의 내용에 뭐해? 공감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 내용에 그렇게 공감할 수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가르치려고 글을 선정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하는 글을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글이 설명문이 아니라 무슨 글이 돼버리냐면은 안 나와.
그냥 개인 견해의 글이 돼. 그래서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당히 주관성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공부했다가는 글 내용이 겉돌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 조금 천천히 할 거야. 뭐 시간도 좀 있고. 오늘 수업으로 이 지문을 끝낼 수가 없을 겁니다. 차근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학기 내신이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이게 좀 점수폭이 이 등락이 되게 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좀 좋은 등급 받는 아이들이 있죠. 뭐 1등급, 2등급. 이런 아이들의 점수 따는 다 90점 이상이야. 근데 뭐 3등급, 4등급부터는 막 점수가 쭉 떨어져. 그 뭐 나는 3등급만 받아도 좋다라고 한들 그 재수 없어서 말리면은 두세 개가 다 털려. 그 4등급, 5등급으로 밀려버린다고. 쉽게 말하면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등급 중후반, 4등급, 5등급이 이게 복불복이 돼버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공부하면 안전한 3등급, 2등급까지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파트가 비문학이야.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려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선생님도 잠안 오면은 내 비문학 켜보자. 요즘에 가끔씩 소리를 치더라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긴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해막? 오빠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럼 안 되는데. 네 오빠 고3인데. 자, 정의 동수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이게 뭐 그 의로움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뜻풀인 너희들이 직접 보십시다. 서로 가깝게 지내며 친하여진 정. 초코파이.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겠죠. 네이버 사전에다가 정의, 저 한문을 잘 보세요. 초코파이 정자야. 저 단어를 네이버 국어 사전에다가 딱 검색을 하면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고 나오질 않겠죠. 개인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그럼 친애란, 네모 쳐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며, 동정이란 또 네모 쳐볼까?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고통과 즐거움이란 뜻이야.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개인적인 견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는 이렇게 뜻이 나오진 않아. 그리고 돈수란 뜻풀이도 나오죠. 두텁게 만들다. 정의, 여기서 말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인 정의를 커지게, 많아지게, 두꺼워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돈수라는 단어 자체가 두껍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는 거고 얘가 돈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올바른 정의라는 뜻 아니야. 정의라는 뜻 잘 봐놓으세요. 서로 가깝게 지내다. 초코파이 정자야.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이거 정의가 되겠죠. 왜?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 그랬으니까.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한입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정의 돈수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어. 됐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게 잘 지내자.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자. 무정한 사회는 세모가 되는 거고 유정한 사회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해하기 편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정이 없는 사회에 사는 거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뜻한 정이 많은 곳에 사는 거래. 여기 밑에 읽으시면 글쓴이가 사회의 속성이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화원과 권성고 성격상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기 네 학교가 어디냐?
헷갈려서 대명문 갑반고. 내가 여러분들 그 1학년 때는 물어봤었는데 혹시 마음이 변했나 보자. 그때 수아랑 누가 수아 손 든 건데 확실히 기억하는데 난 국정고 다니는 게 만족스럽다. 손 하나 둘. 너 저기 고민하다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뭐가 제일 만족스럽니 그랬더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말이 급식 뭐 내신 따기 쉬워요 이런 말 했었는데 일지만 국정고를 안 썼는데 국정고 된 사람이 있니? 없어? 요즘엔 다 국정고도 일지망에서 끝났네. 국정고 처음 생겼을 때는 한 4지망까지 갔었는데 명문고가 됐어. 갑반고, 국정고. 자 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가 되게 정이 많은 사회일 수도 있고 아주 정이 메마른 무정한 사회일 수도 있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거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베스트 해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뭐라고 써야 되냐? 아이씨, 요거는 내가 수업 준비 못 해왔네. 노 해피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 해막처럼 그냥 지가 좋아서 해. 지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 뭐 때문이다? 그 사회가 해피하기 때문이다. 얘가 우울하게 사는 이유는 뭐다? 그 사회가 우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이사를 갔어. 어느 사회로?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될 거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어디로? 이렇게. 이 사람도 어떻게 될 것이다? 우울해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행복하고 그 인간 자체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누구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가치관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회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선생님 제자가 그 뉴욕 이름을 까먹었어. 위스콘신? 아이씨, 나도 들어본 동네이긴 했는데 그 주립대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 며칠 전, 3일 전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여름 학기제야. 우리는 겨울 학기제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학년이 9월 달에 학년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다시 미국 들어가야 된다. 가기 전에 뭐 얼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언제 나오니? 6월 달에 나온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겨울방학식으로 그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경영학을 배우고 있는데 어떠니? 미국은 살기 좋니? 뭐 총 조심해라 뭐 이러고 너 펜타닐 맞고 길거리에 좀비처럼 서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니? 그랬더만은 너무 행복하대. 뭐가 제일 행복해? 그랬더만 경쟁이 없대.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진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뭐 드러그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학을 가도 경쟁을 하잖아. 학점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뭐 이제 또 무슨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경쟁을 하고 이러잖아. 근데 미국 대학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정말 즐겁게 함께하는 공부, 뭐 학업의 탐구 이런 느낌을 받아 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 갔으면 만약에 수험생이었으면 어땠을까?
우울했겠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내용이 좀 이상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울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여기 옆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놓치실 것 같으면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표현기법을 이제 문학에서 좀 결부시켜서 낼 거야. 연세법이 뭔지는 알죠? 이거 보통 선생님이 연세법 가르칠 때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앞문장의 뒷부분이 반복, 뒷부분이 반복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연세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세법은 이거 문학에서 주로 배우는 거긴 한데 100% 반드시 반복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지. 반복을 해야 되잖아. 다시 불러와야 되니까. 자,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과 같고 이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비유라고 꼭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 정의, 예시, 유추 이런 거 있었죠. 분류 이런 거 있었죠. 그 중에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비유. 태양과 우로 뜻풀이 보시고요.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살기 좋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고통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뭐 좋죠? 이에 반하여 그 여기에는 이제 서술 방식 다 나오죠? 대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주석 교과서고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컬러 인쇄를 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글자가 작아. 그래서 좀 적혀 있더라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꾸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대조의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거 나오겠지. 그죠?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플러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어는 수학이랑은 다릅니다. 내가 결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죠. 분류까지 볼 수 있느냐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거를 분류라고 본다면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뭐 해놨어? 구분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본다면은 분류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라든가 뭐 블로그 또 등등등등 이렇게 보잖아. 몇몇 군데에서 저렇게까지 언급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규야, 옆에 준영이 눈 감고 있어. 이에 반하여 대조.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의 괴로움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돼? 비유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거야. 이게 내신 대비라는 것은 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복습할 만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복습하기 편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시성을, 가독성을 만들어 줘야죠. 이런데 이렇게 세모 쳐버리면 되겠죠. 그지? 아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 앞쪽에 유정한 사회 같은 경우는 태양과 우로는 뭐 해버리면 좋겠어?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리면 좋겠지. 눈에 잘 띄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방의 괴로움 뿐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비유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요. 차가운 바람도 당연히 세모 쳐버리면 그만일 거고요.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 자체의 인간성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들 자체 MBTI가 문제야?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뜻이야. 염세와 뜻풀이 빨리 눈으로 따라가.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염세라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활발하지 못하다, 불활발,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 무정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뭐 하는 거야? 원망한다는 거야.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고 조심해. 줄 뿐 아니라는 뭐가 돼? 엔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직접 고통을 준다. 1. 모든 일이 안 된다. 2. 이거 이제 아니라는 저 단어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때 무정한 사회가 사람들에게 직접적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고 나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수능에서도 그렇게 내. 직접적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적 고통을 줄 뿐 아니란데 그냥 아니라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맞아. 직접 고통이 아니네. 이렇게 풀어버려. 틀리죠?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정한 대한사회. 자, 여러분들 수업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언젠 뭐 가치관의 차이라서 강요는 못하겠지만 선생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내가 딱 가본 데가 괌, 사이판 이거 뭐 해외여행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도 비행기를 탔어 내가 그때. 그 다음에 일본, 몽골. 나 네 군데밖에 못 가봤거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 많이 가잖아. 뭐 방콕, 태국 이런 데 많이 가는 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 수능 앞두고 가기는 뭐하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종의 문제상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가자니 이제 또 새 학기 준비하고 또 춥고 안 가는데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 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복지 또는 당연시 여겨지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혜택들, 제도들 그게 해외에 나가면 하나도 없어. 단적인 예로 아까 뭐 미국 얘기했지만 미국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병원비 얼마야? 초진 받았을 때 열이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하죠. 그렇죠? 얼씨구나 그러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보통 그러잖아. 고3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전염병 돌지 다 감기를 걸릴 겁니다. 이제 곧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전염병 돌아. 학교에 가면 한 5명 앉아있고 막 그래.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병원비 얼마 내? 몇 천 원 뭐 약값까지 해봐야 만 얼마 내죠. 미국은 초진이 12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뭐 되게 급하게 물건 사야 될 때 있어. 어서 사. 쿠팡. 새벽 배송. 그 다음날 아침에 와. 그 미국 같은 데서 뭐 일본 이런 데 택배 시키면은 최소 일주일 걸린대잖아. 선생님 아는 분이 그 베트남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음식 장사 하시거든요. 세탁기 고장나서 AS 맡겼는데 한 달 걸린대요. 대한민국 살기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수업 내용이 좀 이상할까봐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사회에 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죠. 일제 쪽 시대의 작품이 글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뭐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었겠죠. 근데 잘 보세요. 무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뜻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좀 문제가 많다라는 현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무정하다, 살기 힘들다, 사람들 우울하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바꿔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죠?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백 년 동안의 대한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이 문장 네모쳐놔. 그러니까 대한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자. 현재 대한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되어 있어? 글쓴이가 보기에 무정한 사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정한 사회였는데, 일제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유정한 사회였는데 일제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무정한 사회가 되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이 문장의 메시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알아본 적이 없대. 그 맛을 본 적이 없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회는 유정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까지 걸쳐서 우리 사회는 유정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선택지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은 이 사람은 아름다웠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란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과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거야. 아름다웠던 과거의 회귀 이런 거 다 틀려요.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냐. 이 문장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우리 대한사회는 단 한 번도 유정한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었어. 계속 무정한 사회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냥 뭐 한 거야? 사회가 그냥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무정한 사회였으니까 그 무정한 사회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왔으니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무정함을 뭐하고 살아온 거야? 잘 견뎌내고 살아온 거야. 그죠? 이해됐지?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냐,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좀 힘들죠. 왜? 우리는 유정함이 뭔지도 모르고 죽지 못하여 살아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무정함을 견디게 된 거야. 됐니?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데 다른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가 하나 있어?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회야? 유정한 사회야. 여기에 살던 사람이 관광 왔어. 어디로? 무정한 조선으로 관광을 왔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겁을 하겠지. 그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활, 죽고 사는 문제야.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이 문장 별표 칠 거야.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하면은 더 눈이 잘 띄겠죠.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 아까 정의가 뭐였어?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초코파이의 마음이었죠. 정의가 있었던들, 이 문장을 잘 봐봐.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이 말은 현재, 자, 일제시대라고 해봐. 우리 민족의 사활 문제는 뭐야?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그죠? 필기하시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독립의 문제를 말하는 거야. 이 독립의 문제를 두고 우리 민족은 되게 냉정하대. 정이 없대. 우리가 하는 운동,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는 운동도 독립운동이 되겠죠. 동지 간에 정의로움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은 정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민지웅이가 국어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똑같은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정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야. 이 말은 아직 정의가 있지 않다. 일치성도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정의가 좀 약한 상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이 쓰여진 사회 문화적 배경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그냥 쉽게 내면은 글 속에 사회 문화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고 나올 거야. 알겠지?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여기 언급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의를 통해 독립운동 동지들이 단결하면 더 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아직 정의가 제대로 돈수 두텁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글입니다. 정의는 원래 천부한 것이지만 뜻풀이 보시고요. 하늘이 줬다는 뜻입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그러니까는 유교에서 무슨 노인 공경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강조하잖아.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에서 강조하는 공경은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요거 일치성주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네모 별표.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망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심플하게 접근을 하면은 공경이라는 단어, 남을 공경하다, 괜찮은 단어야.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우리는 남을 공경은 하지만 사랑은 못한대. 다시 말하면은 좋은 단어지만 둘 다 공경과 사랑이 같은 컨셉으로 인지되어서는 안 되겠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공경은 하지만 정의가 약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정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랑이고 초코파이고 남들을 뭐 동정하고 연민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야. 근데 우리 민족이 요게 좀 약하대. 혼상 제사도 헐의 뜻풀이 다 나옵니다. 헐해로 기울어지고 진정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혼상과 제사도 사실은 유교에서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대.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독자들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우리가? 이 지문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죠.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고 했죠. 당연하거늘 왜 그것이 생기는 것은 왜 당연해? 그것은 하늘로부터 천부 하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야.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현실 비판적이라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야? 무정한 사회야.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런 정의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대. 서로 사랑하지 못한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이 희물로 여깁니다. 뜻풀이 보세요. 애들을 장난감 취급한다는 뜻인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장난감처럼 대한다는 거야. 저렇게 당해본 경험이 있니? 유비나?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죠? 여러분들도 당하셨을 거야. 언제? 아주 애기였을 때, 1살 때, 요럴 때. 그때는 있잖아. 왜 그런지 나도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울어도 뭐해? 귀여워. 진짜로.
신생아 때 이제 뭐 모유 수유를 하던 분유를 먹잖아요. 그거 알아? 부모님들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던 분유를 먹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야? 어? 그렇지. 너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야. 됐어. 이제 남자만 있으면 돼. 트름을 시켜요. 무조건 시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다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잘 모릅니다. 항상 먹인 다음에 이렇게 어머놓고 이렇게 두들기잖아. 그지? 똑같이 아이가 딸꾹질을 할 때가 있어. 딸꾹질은 뭐 해야 돼? 빨리 멈추게 해줘야 되잖아. 딸꾹질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게? 울립니다. 근데 진짜 싸대기를 때릴 순 없잖아. 그잖아. 진짜로 어떻게 그래? 어디를 때리게? 진짜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저희 엄마 아빠는 안 그랬다는데 우리 집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어딜 때리게? 싸대기? 어? 어디? 너 많이 맞아봤구나. 맞아요. 발바닥을 때려요. 근데 꼬집으면 흉도 생길까봐 어떻게 되면 딱밤 때리듯이 애기 발바닥이 요만하잖아. 진짜 그 고양이 발바닥 마냥 말랑말랑해. 발바닥이 요만할 거 아니야. 딱밤 때리듯이 이렇게 탁 때려. 엄마들은 살살 때려. 톡. 응? 안 울어. 똑. 잉? 그러면서 좀 세게 딱 애가 울면은 막 엄마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우 미안해 뭐 채은아 어우 괜찮아 어우 막 잘해. 아빠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집사람이 딸꾹질하니까 발바닥 좀 때리래. 자기 못 때리게 돼서 빡!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어. 애가 그냥 잉 하고 울어야 되는데 괴성을 지르던데 미르가 우와! 근데 그게 어때? 재밌어. 웃고 막 해하게 환하게 웃고 하면 예쁘죠. 근데 그 울 때도 재밌어 그게. 근데 이제 언제는 싫어. 막 이제 막 칭얼거리고 막 잠 안 자고 막 보채고 할 때는 좀 그런데 그 발바닥 때리고 울 때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미르가 가온이도 마찬가지야. 딸꾹딸꾹거리면은 내가 이제 안방에 있다가 또 뛰어나왔어. 애 딸꾹질해? 집사람이 2번 다시 못 때리게 하더라고. 내가 우리 미르를 뭐로 여긴 거야? 장난감으로 여긴 거지 뭐. 죄송합니다.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아이들을 놀라기. 너 뭐 그럼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뭐 현대사회는 이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멧돼. 옛날에는 체벌이 많았죠. 요즘에는 체벌하면 좋죠. 체벌하면 뭐 TV에도 나오고. 뭐 우리가 언제 YTN 나와보겠니? 그죠? 선생님이 2008년도에 메가스터디를 근무했을 때만 해도요. 그때는 모든 학원이 다 체벌이 있었어요. 숙제 안 해요? 나와? 그래서 복도에서 여자애들은 이제 손바닥 때리고. 선생님 뭐 고등학교 때는 아유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그때는 와 잡히는 게 그러니까 뭐 체벌 매 이게 아니야. 그냥 잡히는 걸로 때려. 강목으로 진짜로. 큰 학원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목공소에서 제작을 해요. 이 그립감이 딱 맞게 그러니까는 강목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잖아. 이게 이제 그립감이 딱 맞게 제작을 하는데 진짜로 목공소 제작합니다. 여기 모서리는 잡으면 물집 생기잖아. 애들 많이 때리면. 그건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약간 동그랗게. 진짜로. 지금은 큰일 나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맨날 우리는 그냥 싸대기야. 한 번은 이제 내가 맞은 건 아닌데 옆에 있던 애가 맞았는데 그냥 졸았어. 그래서 좀 졸죠. 아직도 기억나. 생명.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생물이라고 했거든요. 생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2명씩 짝꿍을 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거든. 여기 이제 교탁이 있겠죠. 진짜로 수업을 딱 시작하잖아. 보통 들어오면 뭐 인사도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말 하면서 오늘 어디 나가니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인트로 깔고 하지. 이분은 안 그래. 딱 걸음도 진짜 빠르셔. 딱 들어오자마자 미리 알아 본인이. 자 오늘 뭐 26페이지 유정한 사회 시작한다. 바로 해.
뭐 인트로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계속 돌아. 멈춤이 없어. 계속 돌아. 아 진짜로 그냥 이렇게 칠판을 안 쓰셔. 뭘 계속 읽으셔. 그 자습서 같은 거 뭐 학습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읽어. 계속 읽어. 자 별표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문장 자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 허례라는 게 있지. 자 그거 중요한. 잠깐만 다시 위로 올라가 봐. 다시 별표. 걸음 속도가 없는지 알아? 진짜 이러고 걸어. 진짜 정신 사나워. 그럼 이제 이렇게 가방이 있잖아. 자 이게 슉슉 카트라이더 마냥 싹 피하는데 그래도 좀 뭐 할 때가 있겠어. 걸릴 때가 있겠지. 걸리면 어떻게 하게? 딱 들어가지고 교실 뒤로 확 던져.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이 밑에다가 가방 다 넣어놓고 여기 앉은 애들은 던진다니까. 근데 이제 졸잖아. 아무리 정신사나도 졸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애가 졸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싸대기야. 그냥 빡 이래. 졸다가 뭐 이래. 근데 한 번은 읽다가 이게 때려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조금 지나갈 때가 있잖아. 기똥차게 그 다음 바퀴에 와서 때려. 와, 그걸 다 기억하고 다니시나 봐. 엄청 맞았어. 그 주로 이제 누구만 이게 여기 있는 애들만 맞잖아. 요 라인.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 여기는 안 맞아. 이게 손이 거기까지 잘 안 닿으시니까. 그 가끔씩 선생님 어떻게 하게? 자, 일어나, 바꿔. 그래. 아이, 씨발. 여기 이렇게 막 줄 바꾸고. 근데 뭐 자주 그러진 않으셨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앉은 애들이, 여기 앉은 애한테 이제 뭐해? 매점 가자. 하나 사줄게. 초코빵 사줄게. 바꿔줘. 그 숙제 검사도 얘네만, 이게 여긴 안 해. 그래서 제가 했지? 네? 그럼 쓱 지나가. 나 안 했어. 내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 숙제했지? 네? 그래? 쓱 지나가. 안 했어. 진짜 많이 맞았어. 뭐 근데 가정에서도 그때는요, 진짜로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잖아? 뭐 숙제를 안 해왔다, 뭐 그냥 맞고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집에다 말을 못 했어요. 왜 그러게? 또 맞아요. 학교 생활 똑바로 못 하냐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엄마한테 맞잖아? 대가족이었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왜 귀한 손주 때리냐? 그게 아니에요. 너 왜 맞았니? 숙제 안 했다고 학교에서 맞았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또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또 혼나? 엄마 아빠가 혼나요. 너 며느리 일로 와봐라. 너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니? 애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거니? 너 뭐 하는 거니? 그럼 나는 잘 때까지 또 혼나. 그러니까 집에다가 아예 말을 하질 않아. 그때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엄마 모시고 와였어. 근데 요즘엔 바뀌었더만 엄마 모시고 올게요 그러더만. 맨날 맞았어 맨날. 자 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했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사고치지 않았으면 이제 놀다 들어와서 안 혼났는데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쫓겨나본 사람 집에서. 그렇지. 이게 몇 명 있지. 왜 쫓겨났어? 왜 쫓겨났어? 머리 짧다고? 왜 쫓겨났어? 대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우리 가온이가 이제 슬슬 사춘기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온이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혼자 살아 그랬더만은 갑자기 우리 가온이가 뭐라 그러게? 아직은 안 돼! 오이씨 정답. 그래 아직은 안 돼?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꼴은 참 요즘에도 좀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지금 글쓴이는 이 시대 자체를 무정한 사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좀 안타까운 비인격적인 상황,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같이 하여 강보 뜻풀이 좀 보세요. 선생님이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가 좀 힘듭니다. 강보 뜻풀이 좀 보시고요.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문제, 선생님, 또 다른 훈장이라는 의미가
또한 무슨 노릇을 한대요? 호랑이 노릇을 한대요. 비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뭐 비슷한 공포심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고3 때였을 겁니다. 그 작은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작은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처음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날짜도 기억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93년 음력 1월 1일 무슨 날이었겠어? 설날 인사 좀 드리러 가잖아. 여기저기 다니는데 세배 받으세요 한다고. 사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하잖아. 그 상대방이 복을 많이 받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지갑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10,000원짜리가 한 장 나오냐, 2장 나오냐, 나의 총 수입을 계산하고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세뱃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니는데 모든 어른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정우야 몇 학년이니? 예, 고3입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또는 공부는 잘하고 있니? 한 명도 그 어떤 나라는 삶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떻게 지내니?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었어. 그냥 입만 열면 다 뭐야? 공부야.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할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시더라고. 그래 정우야. 딱 내가 먼저 얘기했지.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셨나 봐. 대사를 뺏겨서. 때리실 뻔한 거 이제 도망가지. 이게 좀 후회가 되는 게 그분이 좀 잘 사셨거든. 한 대 맞고 좀 몇만 원 땡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어딜 가나 공부 얘기를 듣죠.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그랬고 어디를 가나 공부라는 것에 대한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17, 18, 19이 되거든 사실. 집에 가서도 공부. 그지? 근데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국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존재였고. 그러니까 이정우는 공부를 못하는 애, 수학을 못하는 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낙인을 찍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조금 비웃는다든가 가짜게 여긴다든가 너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는 약간 그런 눈빛,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 근데 집에를 가도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아이, 잘 못하는 아이. 근데 그걸 난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학원을 가. 근데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를 보더만 얘는 못하는 애라고 또 낙인을 찍어.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해보려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낙인이 찍혀버려. 못하는 애, 게으른 애, 생각 없는 놈, 뭐 약간 이런 느낌. 선생님도 낙인을 찍혀봤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꼰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은 적도 상당히 많겠죠. 뭐 좀 거창한 이야기이긴 한데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낙인을 찍던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런 낙인을 찍지 마세요. 뭐 작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단 한 번도 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낙인을 찍어본 적은 없어. 진짜로. 난 그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이 들거든. 어른들은 낙인 찍는 거 되게 좋아해. 계속 애도 이제 공부심에 빠지는 거죠.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 사회가 정의 없는 사회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민, 뜻풀이 보시고요. 리, 면, 군, 도에 가봐라. 어디서든지 찬바람, 세모가 되겠죠? 많이 부는 데가 없습니다. 무정한 사회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이게 난 이건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 안 웃어? 그치. 이거는 뭐 현대사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여자가 없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남중남고 나왔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7년 사귀다가 이제 까였는데 내가 그나마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사귀었어, 교회에서. 근데 내 친구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남중남고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 여자라는 존재는 집에 가면 엄마밖에 없었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워낙 무정한 사회다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오해하고 의심하고 막 이상하게 낙인을 찍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교제도 못한다고 하는데 뭐 요즘 사회랑은 너무 달라서. 다정한 남의 사회. 자, 지금까지는 대한제국, 대한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정함.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제 서양은 좀 따뜻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다른 나라의 사회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게 사실 좀 너무 그래. 야, 미국 애들도 내쫓고 미국 애들도 막 엄마 마약으로 누워있고 아들 알코올 중독자고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이게 좀 그래. 너무 이제 좀 사대주의적인 모습인데 여기에만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우리 사회랑 좀 대조하죠.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판이 가능하죠. 뭐 서구 유럽 사회는 전부 다 항상 이렇겠니? 이런 가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글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뜻이 되는 거고요.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이 수업 준비하는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이고 소학교에 가면 시대적인 요소, 이제 일제시대 때 소학교라고 했죠.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이 성차별적 관점. 현대사회도 조금 남아있는 건 있죠. 뭐 무거운 거 들 때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들 때 내가 무거워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라 그래? 남자가 그래. 남자라고 힘세냐? 내 제일 억울했던 게 한번 옛날에 얘기해줬죠. 전등을 가는데 안 닿는 거야. 의자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이거든. 남자가. 아니 키가 작은 거랑 남자가는 매칭이 안 되지 않나? 이씨. 아무래도 근데 사실 약간 이 차별과 차이는 다르죠. 여성이 조금 섬세한 거 있는 건 맞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고 그 선생을 배우고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죠. 미국 애들도 학교 가기 싫겠지. 우리는 그나마 뭐 피곤해서 그냥 몸이 아파서 안 가지만 애들은 마약에 쪄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 학교뿐 아니라 선차 뜻풀이 봅니다. 집회 다 화기 따뜻한 아름다운 기운이 있대요.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고 예배당엔 음악 아유 그만 읽자. 그네들은 이제 서양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시 여긴대요. 상인 학생 신문 파는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낸대요. 그들은 따뜻함 없이는 못 산대요.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다 즐거웠던 그들의 정의로운 모습이었대요. 수업 준비하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트럼프가 잡혀갈래.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면, 야 우리나라도 이래요. 손님 왔는데 인상 빡 쓰고 씨발 왜 왔어 그래? 좀 그래 이거 지문 수업 준비하면서. 부부가 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그래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사랑을 해요. 요즘에는 뭐 약혼식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약혼식을 해요.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결혼하죠. 여기서 요 날까지는 행복해. 이 뒤로는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도 이래요. 뭐 그럼 우리나라는 뭐 약혼부터 하면서 이놈의 예패내야 이러고 뭐 머리끄댕이 잡아?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이건 좀 그래.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이게 요즘 사회도 약간 좀 젠더 간의 갈등이 있긴 하죠. 차칫한 세상, 세모만 하나 쳐줍시다. 뭐 공부할 것도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지금 대환사회의 모습이고 정이 없고, 여기가 아까 뭐 미국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냥 우리는 서양이라고 씁시다. 됐지? 그 다음을 볼까요?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살고 정의에 살고 정의에서 죽고 정의가 많고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고, 아유 귀찮아. 여기 네모쳐 놓으세요. 다소 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한 정의를 길러야 된다.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정의는 뭐였어? 사랑의 마음이었고 돈수는 두껍게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선족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그런 게 없다. 그러므로 공부를 해서 정의로움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뜻풀이 여기 나오는 거요. 이런 일동에 우리의 정의를 손성하는 자는 원수이다. 과거나 현재 우리 동푸는 맨날 싸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유정함을 가진 적이 없었다가 베이스가 되는 거야.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거 7가지가 있대요. 축하드립니다. 오직 정의 돈수 이 4글자. 그 나라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다르대. 무정한 사회, 우리 사회는 지금 되게 무정한 사회라고 시대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죠. 결점만 집어나고 위험에 빠질 때는 도와주지 않고, 유정한 사회에서는 이게 누구였지? 아이유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유인가? 여러분들 이시연이라는 배우 알아요? 옛날에 그 나홀로 집에, 아니 나 혼자 산다. 나홀로 집에는 영화고, 거기에도 약간 예능 좀 나왔었던 배우인데, 이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물난리가 좀 있었던 거야. 이제 연예인들이 좀 기부금 내고 하잖아. 아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돈도 많고 이제 가오도 좀 있고 이게 사회적인 인지도가 좀 세죠. 뭐 유튜버 구독자가 뭐 1000만 명 넘는 뭐 그런 배우라며. 배우야 가수야.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 아무튼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냈다고 쳐봐. 좀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야. 근데 이시연이 뭐 몇백만 원 냈어요. 이거 고마워해야 돼? 비난해야 돼? 고마워해야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낸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 댓글에, 난 우리나라 그 댓글 다는 사람들 항상 20, 30대 젊은
남성층이라고 가지고 그 선입견이 좀 있는데 그 비난의 댓글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밑에다가 2시간 동안 계속 글 달았어. 그 안도현 씨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그 누구에게 단 한 번 따뜻한 존재였느냐. 그걸 이제 복부 퇴치가 언제 씨발 치고 있냐. 복부 한 2시간 가까이 복부. 미친놈들이야. 어떤 사람이 공익사업에 돈을 내가다고도 안 내면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비난을 해. 기부금을 냈는데 조금 냈다고 지랄을 하는 사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그 댓글 사는 사람들 단돈 10,000원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써본 적이 있을까? 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현대사회도 그래. 현대사회도.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보지 않고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지 않은 신사니까 약간 노인이 길거리에 좀 힘들은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유정한 국민들은 도와준대. 그럼 잘 봐봐. 반대로 읽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대한사회가 어떤 사회야? 무정한 사회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 노인이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 아 그렇구나. 나카무라. 아 쟤는 일본인이라서 안 되고. 선생님 예전에 그 롯데마트 이제 퇴근을 선생님 그 앞으로 가거든요. 롯데마트 지나가는데 어떤 내 나이 정도 되신 분이야. 누워가지고 헉헉거리시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냥 가기도 걱정되더라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놀래가지고 이제 그 112 신고했지. 곡선지구대에서 금방 와. 근데 걱정되니까 이제 신고는 하고 옆에서 조금 서 있었지.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근데 갑자기 신고했어. 내가 웃겨가지고. 내 나이 좀 나보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 갑자기 빡 일어나더만 막 춤을 춰. 술 드신 거였어. 아니 진짜 쓰러져가지고 진짜 숨을 되게 거칠게 몰아쉬고 오바이트 하지도 않으셨어. 그 걱정돼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거든. 괜찮으세요? 그랬더만은 막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난가 보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지. 근데 경찰차는 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막 춤을 춰. 와 씨발 경찰이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신고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지. 그냥 경찰분들 바빠 죽겠는데 술 취한 사람 신고한 거 아니야 그냥. 민망해가지고. 아무튼 뭐 나머지 읽어도 되겠죠.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입니다. 현실 비판적이고요. 대한사회는 가시밭이고 낙이 없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의를 잘 길러야 되고요.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 다시 연세법 하나 나오고요. 그냥 열심히 잘 해봅시다. 별 내용 없죠. 조금씩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뭐 읽어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학교에서 분류라는 말로 접근을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알겠지? 대조 비교까지는 맞아요. 근데 분류라는 개념까지도 접근을 하시는지 좀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개념정의라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전적 개념을 정의 내린 건 아니죠. 개인적인 견해로서 의미를 내린 거고요. 대조적이라는 점 아실 거고요. 뭐 나머지 필요 없고 이거는 읽으면 다 알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워낙 지문이 어렵지 않아서 학습활동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그냥 귀찮아. 핵심 사회는 뭐겠어요? 현대사회가 이 글쓴이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사회다? 무정한 사회니까 뭐를 공부해야 된다? 정의. 친애와 동정을 공부하고 돈수.
두껍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유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별표를 칠 겁니다. 여기. 아유, 잘 인식이 안 되네. 여기. 이 타이틀 자체가 비판적 읽기 타이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글쓴이의 관점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비판 가능이라고 살짝 적어드렸는데 이 글 내용대로라면 서양은 어떤 나라야? 유토피아야. 우리 빨리 돈 벌어서 어디로 가야 돼?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 그지? 선생님은 지금 라오스로 이민을 갈까 알아본다. 이렇대요. 근데 진짜 그럴까? 밑에 일의 활동을 통하여 공정한지 평가해보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이 족보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보기를 줄 거야. 보기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보기를 주고요. 보기에 어떤 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기 기준 글쓴이 관점을 뭐해라? 비판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글쓴이 관점을 뭐해라? 비판해라 라는 말만 기억하면 되고 비판이란 말 자체는 너 틀렸어야.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선택지 5번까지 있을 때 글쓴이 틀렸다라는 정보를 찾아주면 되는데 요즘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보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현대사회의 나홀로 문화. 학교에서 이거 진도 이거 수업하셨니? 학교 안 다니니? 학교 가기 무섭니? 유빈아 학교에서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지웅 안 했어? 넘어가 보고 선생님이 넘어간 것 중에 학교에서 한 거 있으면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내 유난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는데 여기는 감상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학작품 느낌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잠깐 쉬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